첫 번째 활동으로 우리 하여가와 단심가 시를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해 봅시다. 먼저 이 시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려 말에 이 시가 나왔는데요. 고려 말은 정말로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내우외환이라고 할 수 있죠. 안에서도 굉장히 근심이 많고 바깥에서도 근심이 많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 세력과 무인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먼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새로 등장한 정치 세력,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그리고 무인,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표적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정도전과 정몽주의 개혁 방법이 달랐어요. 이제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했겠죠? 이들도. 근데 정도전은 고려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이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되 점점 개혁을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 대립이 됐겠죠? 정도전은 힘을 얻고자 힘을 모으려고 이성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원도 같이 이렇게 손을 잡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를 하게 됩니다. 말을 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성계는 원래 정몽주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정몽주는 이성계를 병문안하러 찾아갑니다. 이때 이성계 아들 이방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먼저 이렇게 들어 누워있고 이방원과 정몽주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이방원은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몽주에게 어떤 시를 딱 읊었어요. 그 시가 바로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여가, 시작.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 자, 여러분,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만수상 드렁직, 그리고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래서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느낌이 오나요? 네. 자, 좀 더 생각해보고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방원이 이렇게 딱 말을 했더니 정몽주가 딱 답가로 시를 또 하나 썼어요. 단심가.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단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선생님 조금 왔는데 여러분도 왔을 거라 믿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 죽었어. 100번 내가 고쳐 죽어. 그래서 100골이 진토되어 죽은 사람의 몸이 썩고 남은 뼈가 아예 진토란 뜻은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뼈가 아예 가루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일편단심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일편단심.
보편단심이란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루는 말이라고 나와있네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루는 말. 네, 여기까지 선생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시조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밑줄도 그어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형광펜을 꺼내주세요. 고려 말부터 발달해온 초장, 중장, 종장의 형태를 가진 우리 고유의 뭘까요? 초장, 중장, 종장, 고유의 시를 시조라고 합니다. 이방원과 정몽주는 자신의 생각을 시조로 전하고 있어요. 하여가와 단심가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선 하여가부터 볼게요. 하여가, 초장, 중장, 종장. 뭔가 초, 중, 고가 아니고 종장이죠. 첫 번째, 여기를 초장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렇게 문장을 하나의 이렇게 한 줄을 장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를 초장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중장, 중간에 있는 중장.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시조이기 때문에 여기도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네, 그러면 하여가와 단심가를 우리 한 번 더 쭉 눈으로 읽어보고 2번에 1, 2, 3번 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방원과 정몽주는 어떤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했나요? 어떤 것으로 말했죠? 수단을 말해요, 수단. 그렇죠. 지금 이방원과 정몽주는 자신의 생각을 시조로 전하고 있죠. 그 다음 2번. 이방원과 정몽주는 각각 무엇에 빗대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나요? 무엇에 빗대어서? 그렇죠. 하여가 이방원은 만수상 드렁칙. 이 산의 그 드렁칙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렇게 이러한 말을 빗대어서 썼고요. 그 다음 정몽주는 백골이 진토되어 내 몸이 가루가 되어 죽어도 고려를 향한 나의 변하지 않는 마음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인상에 남는 표현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그 까닭을 말해봅시다. (3번) 하여가와 단심가에서 인물의 생각을 파악해봅시다. 보기에서 한 가지 방법을 골라서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이 잘 드러난 표현을 찾아보세요. 자, 먼저 낱말로 찾아봅시다.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낱말 2가지씩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이 하여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하나씩, 그러니까 이 낱말만 보면 바로 이방원과 정몽주가 각각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의미를 전달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낱말을 하나 딱 정해주고 왜 그렇게 줄였는지 여기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장으로도 한번 찾아봅시다. 두 글에서 인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장을 각각 찾아보세요. 장이 뭐였죠? 네, 여기 아래 써져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조 형식 가운데 하나로 하여가에서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까지를 한 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주에서 첫 장은 초장, 가운데 장은 중장, 그 다음 마지막 장은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한 초장, 중장, 총장 이렇게요. 그럼 이 장, 세 개의 장 중에 인물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을 여기에다가 초장, 중장, 종장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써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아래 하여가에서 뭐뭐라는 낱말이 이방원의 생각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여기 과연 어떤 낱말이 들어갈까요? 이 낱말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그 다음 단신가에서 정봉주의 생각이 잘 드러난 장, 초장, 중장, 종장 중 어디가 가장 잘 드러나는지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유도 써보도록 해요. 그 다음 2번.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게 오늘 이 시간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이 시조 두 개의 시조를 열심히 읽고 인물의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방원의 생각, 정몽주의 생각. 각각 이 둘은 개혁 방법이 달랐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먼저 시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그거에 대한 답가를 쓴 거고요. 그 다음 4번. 이방원과 정몽주의 생각을 보고 떠오르는 인물을 말해봅시다. 떠오르는 인물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적어봅시다. 내가 이방원이라면, 아니면 내가 정몽주라면 이방원의 이 시 하여가를 딱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지. 결국에는 여러분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정몽주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선주교에서요. 네. 266조까지 다 쓰고 다 쓴 친구는 바로 밴드의 라이브 방송을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이 시간 안에 딱 맞춰서 라이브 방송 틀게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